새벽 3시였습니다. 선영은 남편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유감스럽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선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만 붙들고 있을 뿐이었죠.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었어요. 선영은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장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국화꽃 향기,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진 한 장으로 남았습니다. 선영아, 문상객들 오신다. 정신 차려. 시어머니 옥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예, 어머님. 3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쉴 틈이 없었어요. 문상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음식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반면 큰 며느리 민정은 달랐습니다. 새까만 명품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오갔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차를 권하며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동생네가 워낙 힘들어해서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자비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 조문객들과 골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동생이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끝나고 마지막 문상객이 떠났어요. 선영은 겨우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선영아, 잠깐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선영을 별도 방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큰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앉아. 선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상도 치렀으니 할 말이 있다. 순간 선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장남 집안 재산이야.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 딸도 데리고.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들렸어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20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집안일을 하고. 그래서 그게 내 집이 된다는 법은 없어.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선영 앞에 던졌어요. 여기 봐. 등기부등본이야.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은 이미 큰아들 준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 명의였던 예금 통장도 보험도 모두 시어머니와 큰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내 남편은 생전에 형님께 모든 재산을 맡기기로 약속했어. 여기 서명도 있잖아. 민정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남편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명이 언제 쓰였는지. 2년 전 남편이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의식도 제대로 없던 그때 말입니다. 이건 남편이 제대로 정신이 없을 때 쓴 거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 있어?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증명할 수 있는데? 서명은 서명이야.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딸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민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민아, 너는 나가 있어라.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서류를 보고 말았어요.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아빠 재산을 왜 큰아버지 이름으로?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댔어. 감히 누구한테 말댔구야?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등록금은 우리 아빠가 번 돈으로 낸 거잖아요. 지민아. 선영이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딸을 보호해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딸까지 상처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것들, 삼켜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선영은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한 달 안에 나가. 그리고 우리 집안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마.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더 큰 아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선영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이걸 원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창밖으로 시댁 정원이 보였어요. 거기에 장미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장미는 가시를 세우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 장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가시를 세워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낡은 트럭 앞에 서 있었어요. 트럭에는 짐이 몇 개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생활용품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의 삶이 트럭 한 칸에도 채 차지 않았어요. 엄마 갈까요? 딸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은 시내를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점점 집들이 낡아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반지하 집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선영이 가진 돈으로 겨우 얻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지민이 짐을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힘내자. 하지만 딸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던 중이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가 보였어요.
선영아, 미안해. 사랑해. 짧은 글씨였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미안해할 일 없어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일을 찾아다녔어요. 45살 고졸 학력, 경력 없음. 이력서를 내밀 때마다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영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중국집 앞을 지나가다 설거지 구함 종이를 봤어요. 선영은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설거지 자리 아직 있나요? 중국집 주인이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급 9,860원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선영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어. 정말? 어디서? 중국집이야. 설거지 하는 거. 지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 엄마 건강해. 그리고 우리 월세 내야지. 선영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딸은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선영의 손은 뜨거운 물에 데었고 세제로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몰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선영은 쉴 틈 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는 하얀 손이었는데 이제는 굳은 살이 박힌 손이 되어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첫 월급을 받았어요. 118만 원. 손에 쥔 돈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걸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지민이 밥은 먹일 수 있을까?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누군가 선영을 불렀어요. 어머, 선영 씨? 돌아보니 옛날 시댁 동네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선영 씨 여기서 뭐해요? 그 좋은 집 두고. 여자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근데 소문 들었어요. 시댁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여자의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동정보다는 재미있어하는 느낌이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선영은 급히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옛날 시댁 사람들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큰 며느리 민정은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의 선물, 남편 사랑해요. 큰아들 준호는 골프장 사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주말의 여유 역시 필드가 최고. 선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 희생으로, 내 돈으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를 악물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민아, 무슨 일 있어?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휴학할게. 뭐? 등록금 낼 돈이 없잖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으고 나중에 복학할게.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민아, 그건 안 돼. 내 공부는 계속해야지. 엄마, 나 괜찮아.
친구들도 많이 휴학해. 그리고 엄마 혼자 일하는 거 보기 힘들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우리 같이 힘내자.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민도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선영은 딸이 밤늦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0년을 헌신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영은 반지하 집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야를 받쳐놓았지만 물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선영은 일어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없을까? 혹시 남편이 남긴 뭔가가 있을까? 상자를 뒤지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선영아, 난 너에게 빚진 사람이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평생 너한테 잘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3달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허리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중국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선영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홀 좀 닦아줘요. 사장님이 소리쳤어요. 선영은 손을 닦고 홀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멈칫했어요. 남자도 선영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수님? 남편의 대학 동창, 변호사 정우였습니다. 선영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중국집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정우 씨. 정우는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일하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장례식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정우의 목소리가 진심 어렸어요. 괜찮아요. 바쁘셨을 텐데. 선영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선영의 초췌한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중국집 유니폼. 형수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수님. 정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 좀 믿어보세요. 형님과 저는 20년 친구였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쌓아뒀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 씨.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지금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빈손으로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선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고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딸과 함께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난 이야기를요.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형수님이 20년간 그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형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영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안 됐을 거라고.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수님의 기업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 모든 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변호사예요. 이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형수님, 정우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건 제가 형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비용 걱정 마세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어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책상마다 서류가 정돈되어 있고 벽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접수 직원이 밝게 웃었어요. 이정우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정우가 나왔습니다. 형수님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우의 사무실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형수님. 선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정우는 노트북을 켜고 펜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는 거에 최대한 자세히 답해주세요. 네. 형수님, 20년간 시댁 재산 형성에 기여하신 게 있나요?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제 남편이 많이 냈어요. 큰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 빚도 우리가 갚아줬고요. 정우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되나요? 병원비가 한 5천만 원? 빚은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정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거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20년간 꼼꼼하게 적어온 가계부, 은행 영수증을 모아둔 파일. 있어요. 제가 가계부를 썼어요. 영수증도 다 모아뒀고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선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든 증거를 가져오세요. 선영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반지하 방 구석에 쌓아둔 상자들을 뒤졌어요. 남편의 유품 상자, 자신의 오래된 파일철,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20년간 빠짐없이 기록한 가계부, 은행 영수증 다발, 부동산 계약서 사본, 병원비 영수증. 선영은 그 서류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증거를 모아왔구나. 자신도 몰랐어요. 자신이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밤 지민도 도왔습니다.
엄마,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지민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큰아버지네 SNS 캡처해 둘게. 재산 과시하는 거 증거될 수도 있잖아. 모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금액을 계산하고 메모를 적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선영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다시 정우를 찾아갔어요. 이게 전부예요. 20년의 기록입니다. 정우는 파일을 받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형수님,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어요. 형수님,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우는 노트북 화면을 선영에게 보여줬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싸울 겁니다. 선영은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기업은 청구 소송이에요. 형수님이 20년간 시댁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한 몫을 인정받는 겁니다. 정우가 첫 번째 손가락을 펼쳤어요. 둘째, 보험금 횡령 고소입니다. 시어머니께서 형님 사망 직후 가로챈 보험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두 번째 손가락. 셋째, 부당한 재산 이전에 대한 사기죄 고소입니다. 형님이 의식이 없을 때 서명을 받았다면 이것도 범죄가 됩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정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어요. 선영은 법원 건물 앞에서 서류를 내밀며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당당해. 잘못한 건 저쪽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시댁에 법원 소환장이 날아갔어요. 옥자는 소환장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정이 소환장을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해? 고작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를. 옥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정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기업은 청구, 횡령 고소, 사기죄 고소,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준호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법원에서 뭐가 왔다는 거야? 민정이 소환장을 남편에게 던졌어요.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동생 재산 가져와도 문제 없다고. 준호는 소환장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설마 선영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리가 있나 봐요. 안 그러면 소송을 걸었겠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옥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것이 20년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어머님, 민정이 소리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야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댁 가족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선영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계부? 영수증? 설마 20년간 그런 걸 보관했을까?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그녀도 불안했습니다. 선영을 내쫓을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실수였어요. 우리 변호사 써야겠어. 돈이 들더라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가 지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절대 안 돼.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만약 선영이 이기면 재산의 얼마를 내줘야 할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편 선영은 정우와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앞으로 힘들 겁니다.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형수님의 과거를 들춰낼 수도 있어요. 인격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정우가 선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 저편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옥자, 준호, 민정. 세 사람 모두 선영을 노려봤어요. 옥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옥자가 소리쳤어요. 20년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법원 복도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선영은 침착하게 옥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는지요. 옥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가시죠, 형수님. 정우가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소송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1억 원. 20년의 값이 1억 원이라니. 거절합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1억으로 제 2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몫을 받겠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정이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 씨.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네. 선영이 똑바로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끝까지 가게 만드셨잖아요.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댁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구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옥자도 맞받아쳤어요.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민정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도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민정도 소리쳤어요. 가족의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화를 냈어요. 선영은 그 소식을 정우에게 들었습니다. 저쪽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저쪽 가족이 서로 싸운대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2달 후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선영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증인, 시댁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25살에 시집갔습니다. 2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고 큰아들의 빚도 갚아줬어요. 집 리모델링 비용도 우리 부부가 냈습니다.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제 남편과 제가 번 돈으로 한 일들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재판장님,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0년간의 가계부, 은행 이체 내역,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큰아들 사업빚 상환 증명서, 집 리모델링 계약서,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판사는 꼼꼼히 서류를 검토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도리와 법적 기여부는 다릅니다. 박선영 씨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계속하십시오. 정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적 감정 결과였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썼다는 재산 이전 동의서. 피감정인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유도에 의해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음. 감정서가 읽혀지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증인 박민정,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정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어요. 증인은 언제부터 원고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우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닙니다. 계획 같은 건. 그럼 이것은 뭡니까? 정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례식 전날 민정이 법무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재산 이전 상담 가능한가요? 급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계획적 범행입니다. 재판장님.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이 증인석에 섰어요. 22의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명절 준비, 제사 준비, 병수발. 모두 엄마 혼자 했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20년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방청석에서 여기저기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후 변론 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선영 씨는 20년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마자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정의입니까?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박선영 씨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십시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쿵.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횡령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 이겼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민이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엄마 이겼어. 선영은 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줬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이긴 거예요. 6달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장미의 정원. 지민이 옆에서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예쁘다. 우리 카페. 그러게. 꿈만 같아. 선영은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붉은 장미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나 법대 복학했어. 지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돕는 변호사가 될 거야.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지민아.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큰 화환을 들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축하합니다. 정우 씨, 어떻게 오셨어요? 개업 첫날인데 안 올 수가 있나요?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형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더라고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도. 선영은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선영은 창가 장미 화분 앞에 섰습니다. 붉은 장미가 가시를 세우고 당당하게 피어 있었어요. 선영은 장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가시를 세울 줄 알아. 다시는 짓밟히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또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밝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장미처럼 아름답고 장미처럼 강한 사람. 그렇게 선영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